그러면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앞에 이전 여러 개의 비디오에서 설명됐던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어떠한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진단 방법을 좀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진단의 방향은 바이어스 문제냐 베리언스 문제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식으로 판단해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그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들이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예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 집 가격을 추측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결정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하이퍼세시스에 적용했더니, 특히 새로운 데이터, 뉴 데이터에 적용했더니 그 에러가 unacceptably large, 즉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큰 오차를 나타내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데이터를 많이 얻어야겠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해결해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좀 더 얻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하이 베리언스 프로블럼을 겪고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 적절한 겁니다. 즉 이것은 그 하이 베리언스 프로블럼을 고치는 효과, 픽싱하는 효과는 있을 거란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피처의 개수를 한번 줄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도 역시 결국에는 하이 베리언스 프로블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가정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 피처의 개수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오버피팅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모델 문제 때문에 생각을 한 거고, 그것은 하이 베리언스 문제를 고치는 방법론으로 우리가 피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피처를 더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반대의 경우를 가정한 거죠. 즉 하이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결국에는 하이 바이어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것을 그 픽싱 해주는 방법으로 피처를 더 얻는 그러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폴리노미얼 피처를 더 추가한다, 즉 항을 추가하는 거죠. 하이 오더 텀을 추가하는 경우는 뭘까요? 이거는 하이 바이어스 문제를 또 픽스하는 데 활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의 하이퍼세시스가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라지 에러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폴리노미얼 피처를 더 넣어야겠죠. 역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이 바이어스 문제를 고치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즉 람다 값을 올릴까 아니면 람다 값을 내릴까, 이런 그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에 그 람다 값을 낮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람다 값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건 바로 바이어스 형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람다를 감소시키는 거는 하이 바이어스 문제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문제고요. 만약에 람다를 증가시킨다, 그런 것은 그 반대의 경우죠. 하이 베리언스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람다를 높여서 그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계속 linearized regression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똑같이 뉴럴 네트워크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는 항 대신에 노드의 개수 또는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결국에는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의 고차항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장 간단한 그 스몰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즉 파라미터의 개수가 더 적은 경우입니다. 즉 이런 세 개의 레이어로만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히든 레이어가 딱 하나뿐이 없는 경우가 단순한 경우고요. 그리고 노드의 개수도 몇 개 안 될 때, 그게 바로 보통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언더피팅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물론 이것의 장점은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고 계산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피팅, 다시 말해서 그 바이어스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픽싱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 얘기는 역시 또 파라미터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오버피팅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같은 레이어의 개수다 할지라도 노드의 개수를 굉장히 늘려주는 경우, 또는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하나씩 늘려서 여기선 3개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소위 앞에서 얘기했던 오버피팅의 경우, 그리고 하이 베리언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더 잘 맞출 수 있고 에러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베리언스의 영향으로 훈련 자료에는 잘 맞으나 실제 데이터에는 또 에러가 높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계산 속도는 좀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파라미터가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regularization 파라미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요. regularization 파라미터를 높게 또는 낮춤으로써 바이어스와 그리고 베리언스의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폴리노미얼 오더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 히든 레이어를 한 개일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 값이 그 J 크로스 밸리데이션 세타 값이 최적화된 개수를 이와 같이 레이어를 늘려가면서 어떠한 레이어의 개수일 때 가장 작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가 나타나는지를 판단해서 이 레이어의 개수 또는 노드의 개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폴리노미얼 오더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히든 레이어의 개수 또는 히든 레이어에서 사용될 노드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최적화된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찾는데,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러닝 커브와 그리고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판단하는 진단 방법이 훈련 데이터들을 일정한 분량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JTrain과 그리고 JCB 그리고 JTest에 활용될 그 데이터들을 그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험하면 이와 같은 뉴럴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최적화된 파라미터의 개수와 파라미터의 값인 람다를 찾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